안녕하세요. 반반한 목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통화국 중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존재감이 갈수록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건 정말 금융시장에서 아주 불리한 핸디캡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위치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의 약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행형이라는 사실, 이렇게 원화가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약세로 돌아가게 되면 국내 물가 부분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오는 이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경쟁적인 수치에서 원화가 엄청나게 후달리고 있다는 점도 무시 못하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64개국이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국의 이 통화 가치라는 레벨 중에 이 원화의 랭킹은 무려 56입니다. 정말 뭐 눈을 의심할 정도로 랭킹 순위가 엄청나게 겸손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수위 자체가 바닥에 달랑말랑하는 뭐 저수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가치라는 수위가 이 통화라는 댐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수 있습니다. 정말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 수도 있는데요. 국제결제은행에서 64개국을 대상으로 실효 환율 지수, 그러니까 이건 말이 좀 어렵게 보이지만 그 자체로서 통화가 얼마나 스스로의 존재감을 뿜뿜 잘 드러내고 있는 수치라는 얘기인데, 실효 환율 지수는 95 정도를 원화가 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선이 무조건 여기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100을 너끈하게 넘어가야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통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갈수록 실효 환율 지수 자체가 거꾸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인데, 2022년에는 거의 90을 찍기도 했었어요. 지금 겨우 뭐 낮은 포복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수치라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까운 나라들, 당연히 뭐 엔화, 위안화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터키보다 원화 가치가 딸리는 것으로 나와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건 역시 엔화와 위안화까지도 동반해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약세 현상을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일각에서 뭐 이게 연말까지만 이러다가 뭐 진정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당최 뭐 주변국 통화의 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이거 뭐 무슨 수로 잡아낼 수 있는 뭐 뚜렷한 방도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결국 달러의 강세가 전 세계 통화 가치를 얼어붙게 만든 가장 근본 원인이 있었던 거고, 더 나아가서 자체적으로 또 이게 해법이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죠. 오히려 달러가 강하게 밀고 나가면 나가지 전혀 뒤로 밀릴 기미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화는 더욱더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오늘 환율 상황만 봐도 뭐 이게 답이 없는 건, 주말에는 이렇게 널뛰기 하다가 다시 주중이 되면 슬쩍 가라앉아요. 결국엔 다시 또 주말 되면 원점으로 되돌아온다. 게다가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강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환율이 불안정하게 굴러가게 되면 물가 불안 요소는 당연히 고개를 들 수밖에 없고요. 그대로 지표도 고스란히 물가 불안 요소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6월 수입 물가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도 6월 수입 물가 지수 데이터를 내놨는데 142.76으로 한 달 만에 다시 0.7%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수입 물가 지수가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고, 당최 잡히지 않는 게 물가라고 이렇게 근원적인 통화 가치의 약세가 불러오는 여파 중에 가장 중추적인 충격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뭐 수출 물가도 오름세로 돌아서서 0.9%로 한 단계 더 올라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후전하는 청신호 켜졌지만 향후 하반기를 지나서 연말로 가면서 미국의 이 지형도가 바뀌게 되면 지금 반도체 분야의 주가가 3% 가까이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휘청거릴 공산도 크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여파를 맡게 되면 반도체 부분도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때 거의 뭐 국내 경제 성장률도 다시 재고해야 할 시점까지 올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지금 나스닥이 엊그제 사이버 대란이라는 말을 붙여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잘 나가던 반도체 지수가 3%가량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고 거의 변고라는 말을 써도 될 만큼 급격한 변화를 보여줬는데 이유는 역시 미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확실한 태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거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반도체 업계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엔비디아 연쇄적인 고리 대만 TSMC가 그냥 트럼프에 의해서 발리면서 주가가 쭉쭉 떨어지는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까마귀 날자 배가 와장창 떨어진다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스템에 장애가 생겨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지 않아서 뭐 발권 장애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공황 상태가 하루 종일 이어질 정도였죠. 특히 저가 비용사 발권과 예약 체계가 그냥 직격탄을 맞은 건데 이렇게 IT 쪽 시스템 장애까지 뭐 발생을 하게 되니까 반도체주가 뭐 이것도 우회적인 영향이라고 거의 뭐 3%에 가까운 주가 하락률을 보였다는 건데 결국 반도체 호황이라는 밑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허들이 앞에 세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없이 이걸 뛰어넘어가야 하는 건데 국내 무역 수지를 수직으로 끌어올려줘야 할 반도체 시장의 먹구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조차도 미국 현지에서의 반도체 보조금을 낙관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자국 산업발전기 극대화로 돌릴 예정이어서 자칫 튕겨져 나갈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기저의 산업 변화에 암운이 들이오는 와중에 국내 통화 가치의 불안정한 모습은 더욱더 무역 수지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삼성과 하이닉스가 한국 산업 전반을 먹여 살린다는 이 생존형 서바이벌이 연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상당히 불리해지는 반도체 업황이라는 환경을 가두리식으로 서라운드, 강제적으로 둘러치게 될 가능성 높아서 정말 어려운 반도체 보릿고개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 통화 가치의 존립 양상은 더욱 협소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초 지난주에 IMF에서도 한국 경제 성장률 기존 2.3%에서 2.5%로 높여줬는데 0.2% 정도 상향 조정을 했죠. 이거 우리 경제가 1분기 GDP 부분에서 깜짝 성장세라는 지표를 내놨는데 이게 기저효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에 따라서 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한국 경제가 살짝 오름세를 탔던 기준점에서 잡아놨던 수치라서 다음 분기에서는 이런 깜짝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중론이 많죠. 그래서 IMF가 한국 경제 성장률은 이런 이유 때문에 0.2% 정도로 살짝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올렸다는 취지에서 보자면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한국은 부채라는 엄청난 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죠. IMF에서 PF와 연관된 한국의 부채 수위를 낮추지 않으면 골로 갈 거라는 경고도 이미 내놨었고 아무튼 가장 근본적인 통화 가치 하락과 이와 연동된 물가 불안 요소 그리고 두 요소를 더욱 부품하게 만들 반도체 업황의 불안 요소까지 곁들이자면 한국은행은 10월 금리 인하라는 밑그림을 그리기에는 아예 스케치할 만한 사비 연필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조차 그릴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금리는 계속해서 동결 수순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기준금리에 모체라 할 수 있는 미국 연준에서조차 서로가 다른 방향을 찍고 있는 실정인데 연준 위원들끼리 짝대기가 서로 다르게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죠. 굴스비라는 위원은 이제 인플레 둔화 지표가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곧바로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바로 반대편에선 데일리 위원이 아직도 물가는 갈 길이 멀다. 금리 인하 시점이 이를 수 있다는 서로 다른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는 판에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기대도 너무 설익은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국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장을 호언장담하는 호가 세력들이 판을 치는 아주 요상한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시장을 통해서 사람들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들로 속속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호가가 워낙에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지표 하나만 믿고 미친 듯이 가격표를 완전히 다르게 달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지금 정말 정신이 나간 것처럼 매도세가 호가를 바꾸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올리느냐가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호가의 종을 치고 있는 분위기 고스란히 연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담합이라는 전형적인 집값 올리기 수순으로 가는 일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일정 수준에서 딱 가둬버리는 복덕방 가두리 적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뭐 거의 다반사로 지금 집값 부풀리기에 혈안이 돼서 집값 띄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호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에서도 등기 안 치고 무작위로 거래가 높이려고 계약서 쓰고 이후에 박박 찢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 이렇게까지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고?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정고점을 넘어서 최고가로 가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 벌떼처럼 모여든다는 것도 정말 이거 한순간에 수요가 획 돌아서는 시점에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하는 1인극으로 끝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1, 2년간의 내림세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의 서울 집값 오름세? 결국엔 이게 다 신기루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거의 뭐 내리꽂히는 수준은 그동안 1, 2년간 내렸던 추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상당한 충격파를 던져줄 가능성 높은 궤적으로 이동할 가능성 높겠습니다. 초반에 언급해드린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동산, 근본적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이상기류가 거의 뭐 태풍급으로 발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 급증이라는 것도 뭐 특례대출 따라가는 가이드라인 준수하는 충실한 매수세들 혹은 끼어있는 다급해진 매수세들까지 합류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지금 7월 들어서 매수세가 상당 부분 움츠러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건 6월 거래로만 판단하기에는 시장이 여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 너무 급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 차분하게 대응하신다면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들이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부동산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손실은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대한 시세 차익에 시된 가버렸으니 적어도 손실은 입지 말아야 한다는 스탠스로 접근하신다면 좋은 기회들 분명히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국민, 신한, 우리은행 금리를 뭐 잇따라 올린다고 예고를 하고 있죠. 워낙에 뭐 가계대출 비상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시중은행에서도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22일부터 신한은행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은행까지 주담대 부분에서의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전망인데, 우리가 서둘러서 집을 샀던 그런 분들 정말 금리 때문에 골치를 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서 모든 일들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기획거쳐 원화의 가치, 그러니까 통화 가치의 존립이 어려울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리스크 이미 진행 중에 있죠. 환율이 아마 하반기를 지나서 연말 부동산 전체 시장을 짓누르는 트리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 여전히 미국 쪽의 지형 변화는 한국 산업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변수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비닐하우스 화초 같은 서울 집값 오름세의 따뜻한 훈풍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 같네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이상기류는 모든 자산 시장을 뒤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